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를 통해서 우리 혹시 성격하고 어떤 질병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말하자면 어떤 병은 어떤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심장병은 어떤 성격이 잘 걸리고 암은 어떤 성격이 잘 걸리고 무슨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싸하게 보입니까? 네. 예, 바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하고 이제 면역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 즉 마음과 이제 질병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으니까 마음을 어떤 특별하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꼭뭐 이야기도 꼭 반드시 무슨 남을 적대시해가 얘기하고 꼬집어 얘기하고 막 빼다가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 보는 거 그렇게 보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저 긍정적으로 보고 언제나 감사하다고 이런 또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세상을 보는 태도하고 질병하고 관련이 있음직하죠. 그죠? 이런 생각은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리스 사람들도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몸,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 그게 그리스 시대에 쓰던 속담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도 뭐 그 일체육심조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된 거는 대개 20세기 와가지고 자, 그러면 20세기 초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령 그 여자들 가운데 제일 많은 병이 뭐 그 중에 하나냐 하면 류마티즘입니다. 관절염. 예? 예. 그래 이 어떤 사람이 류마티즘 잘 걸릴 것 같아요? 류마티즘 걸린 사람들이 막 그냥 좀 공격적이고 화 잘 내고 막 자기 주장적이고 막 독립적이고 막 남편은 달라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잘 걸릴까요? 아니면 순종적이고 얌전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잘 걸릴까요? 네? 자, 전자에 즉 공격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후자 순종적이고 복종적이고 얌전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잘 걸린다고 봅니까? 후자. 예, 예, 여러분이 맞았어요. 후자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는 것이 그럴싸한 이제 가설이 나왔고 또 임상적인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은 임상적 사례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절염이 잘 걸린 사람 매우 순종적이고 완벽성을 보이고 추종적이고 과민하며 또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더라.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이런 부인네들에게 많이 관찰되더라. 사실 맞을지 모르겠어요. 난 여자 아니라서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그런 시각으로 관절염에 걸린 어머니 또는 뭐 고모 뭐 또는 주변에 나이 든 어르신네들을 그 고통받고 있으시면 그러신 분이 잘 걸리는가 하면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예. 자,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심장병이 제일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1950년대가 되면서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심장병이 미국 사람들의 급사 40대, 50대 이런 이제 한참 일할 그 청장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서던 데스라고 해서 급사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게 그 성인 죽음의 30% 선을 넘어갈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과 관련이 있을까 다각도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1950년대 말에 이르면
샌프란시스코에 두 명의 유명한 심장병 의사가 있었어요. 이른바 프리드만, 메이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하고 그 로젠만이라고 하는 두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친해가지고 이 심장병으로 서든데 사는 사람들의 이 어떤 이 성격의 특징이 있다라고 서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적개심 많고 막 서둘고 성질이 급하고 시간 개념이 막 급하고 말이죠. 한꺼번에 2개 내지 3개 막 하려하는 그런 이제 욕심이 좀 많고 성취지향적인 거죠. 많고 그다음에 말을 할 때도 힘을 꽉꽉 줘서 말하고 그다음에 글을 쓸 때도 꽉꽉 눌러가 쓰고 막 이런 사람이 심장병에 많이 걸려 죽더라. 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가지고 미국 NIH에다가 국립보건원에다가 연구비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정서 그때는 사람들 정서라고 그러는데 정서와 심장병 관계를 이제 밝히는 연구를 하겠다고 연구비를 신청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정서하고 심장병은 무슨 관계 있나 하면서 심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정서하고 심장병 관계로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고 급하고 뭐 적개심이 많고 지금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을 하려고 득득 이런 행동의 패턴 이걸 뭐라고 붙이냐면 타입 A라고 그랬어요. A 유형의 성격 패턴하고 심장병과의 관계를 밝히려 한다. 이러니까는 그 구체적이잖아요. 타입 A 행동 패턴이라는 게 굉장히 조작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래가 연구비를 준 겁니다. 그래서 했는 연구가 역사에 빛나는 연구가 된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그 가설로 삼았던 아까 제가 설명했던 성질이 급하고 그다음에 공격적이고 막 적개심이 많고 한꺼번에 두서너게 하려고 그러고 막 서둘러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심장병에 많이 걸리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많이 걸리더라. 이런 이제 연구를 성과물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과연 이게 맞다.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2배가 더 많이 죽더라. 3배다, 4배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차츰차츰 연구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적개심이 많아요. 적개심. 호스틸리티. 여러 패턴 중에, 예를 들면 뭐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한꺼번에 두서너 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는, 죽음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이 화를 많이 내고, 이 적개심을 많이 담고 있는, 이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하는 게 밝혀졌어요. 불교 의학에도 그러죠. 화병, 심장병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 그래요? 호스틸리티, 적개심. 부처님 그렇게 말해요. 네? 탐진치, 삼독심에 호스틸리티에 관계된 게 뭐예요? 진이에요, 진. 탐진치 할 때 진이 적개심입니다. 예? 미움, 적개심. 이런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타입 A 비헤이버 패턴이에요. 근데 타입 A는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에요. 일을 많이 하거든요. 한꺼번에 막 두서너 개씩 빨리 하고 막 그냥 저돌적으로 하고 군인들 있잖아요. 보면 군인들은 전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 그 군인들이 전의가 없다면 호스틸리티가 없다면 총도 안 쏠 거 아닙니까? 전의가 있어야 되고 저돌적이어야 되죠. 그죠? 그럼 한꺼번에 막 두서너 개 막 서둘러 해야 되죠. 어리어리 느릿느릿하면 그게 어떻게 군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특수병과 그냥
그 어리어리하는 그런 느린 병정이 아니라 특수전하는 유격전하는 공수부대 같은 이런 데는 훈련의 목표를 타이베이 훈련하듯이 타이베이 성격 키우듯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가니까 막 죽는단 말이에요. 심장병 막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려가 죽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라든지 카나다 같은 군에서 보면 이거를 헬시 타이베이 그러니까 건강한 타이베이 훈련을 가지고 적개심은 좀 줄이고 다른 거는 또 이제 이걸 오히려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기업체에서 딱 보니까 희한하거든요. 저런 매니저들, 저런 리더를 키워야겠구나. 일 잘하는. 그래서 이게 자꾸 에스컬레이션이 되니까 이 심장병적인 그 심장병 연구가 이제 산업 전사 일하는데 일도 잘하게 되고 성취도 지향적이고 굉장히 막 생산적이고 능률이 있고 이렇게 또 좋은 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스틸리티만 빼내면 적개심만 빼내면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회사에서 그런 훈련을 하죠. 한동안 산업전사 훈련들이 특공대 훈련하다시 합니다. 목표 좀 딱 정해놓고 불가능은 없다. 그냥 한밤중에 도봉산 꼭대기 뭐 파묻어 놓고 찾아오라고. 그런 심생 사원들 그 간부 훈련들 지금도 그렇게 답사하는 데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 공무원 훈련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 잘하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원하죠.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산성에 있어서 창의적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돌격해가지고 무조건 해내는 그런 거는 옛날에 비해서 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을는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그 성격하고 태도하고 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가로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한다라는 대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자꾸만 제가 이런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70년대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60년대부터 뇌과학을 공부를 했어요. 한 10년 동안 그때는 질병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 뭐냐 하는 거를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뇌를 파괴하고 자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뇌가 어떤 부위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걸 탐색하고 연구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뇌과학을 생리학 교실에서 했고요. 그걸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찾아가지고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미시적인 단계예요. 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 시납스 전달 물질 이거 한다고 양리학 교실에서 또 한 몇 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질병에 대한 관점이 그때 비로소 막 생기고 스트레스 특히 스트레스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 과학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막 이제 뇌과학 쪽에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많이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병원에 찾아가는 환자의 한 60~70% 정도의 환자들이 스트레스 관련 환자일 거다. 관계가 명쾌히 안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더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 60~70%가 70~80%로 올라가고 또 한 10년 지나니까 80~9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80 내지 90% 넉넉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병원 찾는 환자의 한 80 내지 90%를 하면 좀 뻥을 치면 그 모든 환자가 스트레스 관련 환자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로 좀 막연한 말이긴 하지만 이 일반인들이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야. 우리 의학에 별로 그
상식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저거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러죠? 뭐 주워 들은 소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일반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제 질병의 아주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좀 더 과학적으로 보면요. 조금 가벼운 쪽의 질병을 스트레스 관련 질환 이렇게 말해요. 스트레스 related disorder 또는 스트레스 related illness 이렇게 불러요. 가벼운 병. 이거는 이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기능성 질환 정도 이렇게 이제 말할 때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았구나. 소화 안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구나. 피부가 거칠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았구나. 두통이 생긴 거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말이라고.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근육통, 두통, 그다음에 목의 통증, 요통, 소화불량, 변비, 만성설사, 피로, 불면증, 월경전 증후군, 성기능장애 이 정도가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가지고 그냥 만성화돼가지고 말이죠. 신체 질병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전에는 이제 사이코소마틱 아까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코소마틱 디지즈 정신 신체 질환 좀 심한 걸 말하죠.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일반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말로 각종 소화기 장애, 습진 또는 뭐 아토피 또는 뭐 건선 같은 피부병, 그다음 각종 염증, 화농성 염증, 편두통, 그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 아까 여자분들하고 그러는,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대장염, 그다음에 심장병 이런 정도는 병이 좀 죽음과도 관련이 있고 막 기관들이 병이 생기고 단순한 기능성 장애 아니거든요. 좀 심한 질병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이렇게 진행을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와 관련한 질병들이 다 통칭하면 병원 환자의 외래 환자의 8, 90%다 이렇게 말할 정도. 다른 데 원인이 없는 거예요. 안 나와요, 원인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환자는 약물에 의한 치료는 일시적인 거고 대증요법이에요. 대증요법이에요.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신경안정제하고 그다음에 소화 촉진시키는 소화제하고를 줍니다. 한 사흘 날 먹어보세요. 안 오면 다시 오세요. 또 가면 또 그만큼 받아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일주일 또는 열흘쯤 먹으면 이제 신경도 안정이 되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해서 거의 고쳐져요. 그죠? 그런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와요. 그게. 한두 달 있다가 또 아파 또 가고 똑같은 또 증세로 가고 그런 환자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환자는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될까요? 원인이 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되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잘 코핑, 대처를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명상이랍니다. 그 명상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국 같은 진료 시스템 잘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대처 하는 클리닉이 부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보낸단 말이에요. 처방,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배워라. 2달씩 하는. 그게 이제 MBSR 코스도 있고 이완 반응 코스도 있고 뭐 그런 것들로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죠.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명상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